보험이란 무엇인가 2025년 2월 실전 문제풀이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생명보험의 계약은 땡땡은 피보험자의 땡땡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땡땡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누구는요? 보험자가 누구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뭐에 대해서요? 생존과 사망.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생과 사를 물어주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은 연금, 사는 종신. 이게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존과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죠?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은요. 도박이나 복권과 같이 사행성을 지닌 것으로 봅니다. 간혹 이게 틀리다라고 답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험료를 당일날 오늘 5만 원짜리 보험을 들고 오늘 밤에 사고가 나서 1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박이나 복권 같은 어떤 부정적인 사행성은 아닙니다만 소극적인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행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행성을 지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자, 이번 보험계약자는 상인이 아닐까요? 보험계약자는 상인은 아니죠. 보험회사는 상인이고요. 자, 그러면 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한 민법이 적용될까요? 보험계약 자체가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보험회사가 상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 있으면 성립되는 부합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의사합치가 뭐냐? 고객의 청약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그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합계약성이 아니라 낙성계약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4번 보험계약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계약을 보험회사가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고지의무나 이런 거 고객이 신의성실에 의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도성 특약이라고 하죠. 제도성 특약은 돈은 더 안 내고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량채 할인 특약 또 뭐 있었나요? 여러분들 연금 전환 특약, 선지급 특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자 편의를 위한 특약은 1번 우량채 특약이 되겠고요. 암 진단 특약이나 정기 특약이나 성인병 특약은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량채 할인은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저축성보험은 내가 낸 돈보다 나중에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보장성보험이고요. 보장을 주로 하는 보험이란 말이죠. 질병사망 보장성보험, 정기보험도 보장성보험입니다. 2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유니버설 보험은요. 보험료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상품입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의 경우 가에 나를 적용하여 추가된 적립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요. 기본보험금과 공시이율입니다. 그래서 기본보험금의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추가된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26번 다음 변액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것이죠. 자, 2번은요.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이니까 무슨 법에?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받지 않는다 그래서 틀리고요. 3번 보장성 보험의 형태로만 판매된다 그랬는데 우리 변액보험에는요.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이런 게 있잖아요. 변액연금은 어때요? 저축성 보험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장성 보험의 형태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리죠. 4번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까요?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혜택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가입 대상이 되는 거 맞고요. 자, 2번 장애인 전용 보험 가입 대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단체. 여러분 단체는 항상 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는 항상 5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 여부, 인수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나오면 뭐 보험료 비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뭐 인수 검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보험도 인수 검토는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반 상품처럼. 근데 여기서는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죠. 그래서 맞는 거고 틀린 것은 2번 단체는 3인이 아니라 5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8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이 되고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변동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있죠? 급여가 사전에 결정된대요. 결정된다는 건 여러분 확정된다라는 의미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퇴직급여가 미리 사전에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확정이 돼 있고요. 사용자가 돈의 운영 방법을 운영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투자 수익을 잘 내면 사용자의 부담금이 이제 변동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변동된다. 근데 뭐는 변동되지 않아요? 퇴직급여는 변동되지 않아요.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29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다른 보험계약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에서 운영하죠. 그죠? 아무래도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면 안 되고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하는 특별계정에서 분리 운영하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일반 상품과 달리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좀 더 중시하여 운영한다. 여러분 변액은요. 뭘 더 중시하는 거죠? 수익성을 더 중시하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요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 회사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특약은 예금자보호 가능하다 이러면 그건 또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근데 뭐 특약은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의 변액보험의 기본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거고요. 부차적으로 뭐 선택특약이나 최저보증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학원이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저보증이나 선택특약은 예금자 보호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에서 조금씩 들어가서 소소하게 들어갔을 때랑 구분된다고 생각하시고 3번은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30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을 결합한 종합금융상품입니다. 여러분 추가납입, 중도인출이 포인트예요. 자, 추가납입하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보험을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요. 자, 그거에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칸에 뭐라 그랬어요? 운용 실적에 따라서 이거는 뭔가 실적 배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변액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이건 펀드에다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면 실적 배당형 상품이니까 이건 변액이구나. 이렇게 해서 변액 유니버설을 고르시면 됩니다.
31번 다음 중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재산보험은 상해질병 간병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재산보험은 간병 상태를 보장할 수 없나요?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상해, 질병, 간병이기 때문에 간병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자, 1번 재산보험은 주계약으로 질병 사망은 안 돼요.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잘 설명했고요. 3번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만 판매 가능하고 치아보험은요. 질병에 해당되니까 재산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2번 다음 중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질병사망 특약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손해보험사는요. 질병사망을 2억 원 이내로 팔 수 있고요. 만기는 80세 이내로만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걸 고르라고 했잖아요. 정답 2번이 됩니다. 우선은 2억 원, 1억 원 이내니까 가능해요. 근데 90세 만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80세까지밖에 못 파는데 90세 만기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는 그저 2억 이난 한도를 넘지 않았고 80세라는 기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2번은 80세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33번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에 단일률, 군단율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의 위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급수를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단일률이나 군단율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2번 실손보상 형태의 상품 설계도 가능하죠. 재산보험은 실손보상도 되고 정액보상도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번 만기한금의 유무에 따라서 순수보장형과 만기한급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순수보장형은 만기한금이 없는 거고요. 만기한급형은 만기한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이 되었는데 4번 왜 틀렸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 확정적이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종신보험은 자 언제 이제 사망할지는 어떤 사고에 대한 거는 확정이죠. 사망하면 돌아가시면 드린다는 건 확정이지만 언제 돌아가실지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상해보험은 여부나 시기가 모두 불확정한 겁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가 다 불확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부와 시기가 모두 불확정한 게 상해입니다. 그래서 확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불확정이라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다 불확정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상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1번 몸에 상처를 입은 부상보다는 상해가 넓은 개념이고요. 2번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도 보상이 됩니다. 사망, 신체 장애, 수술, 입원, 실손의료비 이런 거 다 보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4번 해볼게요. 특약 부과 불가능할까요? 상해보험에서 특약 안 될까요? 특약도 다양한 특약이 존재합니다. 근데 불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상해보험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자, 2번 직업, 직무 변경 시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험의 모집은 중개 또는 대리가 있는데 중개는 설계사, 중개사가 하고 대리는 보험 대리점이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 중개사는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고지의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2번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서에 써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정식으로 써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3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번 보험사고 변경과 변경된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직업이 사무직에서 영업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제가 집에서 화장실에 넘어졌다 이런 거는 직업 변경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액 지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36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 여러분 교통재해는 상해죠. 암보험은 질병이죠. 치아도 질병입니다. 실손의료보험도 질병으로 팔 수가 있죠. 질병을 실손의료비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건 교통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선 1번 진단이나 치료, 수술, 요양자금 등 암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주계약으로만 판매될까요? 주계약 플러스 다양한 특약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보험이 별도로 뭐 주계약으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다른 상품의 종신보험이나 이런 데 특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보험 자체도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이 되니까 주계약으로만 판매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3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상품보다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대기 기간이라 해서 90일 이상 면책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간들을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고 4번 만기한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선 주요 보장 내용에는 입원 치료비라든지 통원 치료비 등이 있고요. 자,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동일할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이나 이런 다칠 확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고연령이 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동일하다는 건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죠. 4번 보험가입 전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래서 중복가입해도 중복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보험료를 많이 그냥 소비하는 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복가입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39번 다음 중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장기 간병보험은 공적이 있고 민영이 있죠. 자, 그래서 민영보험사에서 파는 걸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장기 간병보험은요. 정액 보상 형태로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액 보상만 된다 이러면 틀리겠지만 정액 보상 형태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자, 1번 공적 장기 간병이 먼저 판매되었다. 이거는요. 이 공적 간병이 늦게 판매됐어요. 민영이 2013년에 먼저 시작되었고 공적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3번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니라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간병보험을 많이 판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얼만큼 위험률이 올라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해버리면 보험회사가 나중에 조금 받으면 나중에 큰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률을 변동하는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제도가 아니라 변동제도이고요. 4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40번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요. 1번의 보험업법상 재산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정액보험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고요. 3번 질병사망은 특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4번 보험사고 발생 시 외래성이 인정돼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외래성은요. 상해보험만 질병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외래성이. 그래서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잖아요. 그리고 질병보험은 내재성이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2025년 2월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실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